네,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지난 제가 한 4, 5년간 사업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들과 인사이트를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도 벌써 한 5, 6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이제 메인으로는 IT 에이전시, 웹앱 개발 이런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캐시플로우 기반의 사업인 공간 대여, 그리고 스튜디오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업을 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사업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있는 IT 개발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요. 그들에게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비슷한 얘기들을 어느 순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소중한 자원을 좀 의미 없이 낭비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실패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낭비가 되고 있다. 저는 사실 그런 경험치들이 그렇게까지 유의미하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교훈은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본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시행착오는 좀 줄이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은 선택들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은 딱 3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드릴 이야기는 도대체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Why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당연히 다들 사업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업의 이유가 없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 중에서는 사실상 갑작스럽게 내가 상황이 바뀌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퇴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내가 어떤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쯤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Why를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내가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인가? 아니면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싶어서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처음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 조금 어렵다면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마크 주커버그나 일론 머스크, 이런 되게 위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도대체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 내서 그들의 일대기, 철학, 생각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분들은 사실 좀 멀리 있죠. 상당히 무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저의 예시를 들면은, 사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막연한 동경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삶이 훨씬 멋있지 않을까? 이런 동기, 이런 가벼운 동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에서 시간이 좀 지나고 봐서 내가 도대체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저의 예시를 들면은 가장 상단의 미션이라고 할게요. 이 미션에는 어떤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유가 그냥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또 시간적인 자유, 이런 게 당연히 따라야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자유가 충족되고 내 삶의 만족도가 어떤 높이까지 올라간다면, 저는 그 다음에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어떠한 무언가 서비스라든지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겠다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저도 처음에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서비스, 어떤 프로덕트를 먼저 준비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예비 창업자의 신분으로서 쉽지 않다는 것을 좀 깨닫긴 했습니다. 저의 다음 소셜 미션으로는 창업 교육이나 조금 더 나아가서 IT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에게는 이 사업을 내가 어떤 자유로운 삶,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는 사업을 선택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도대체 어떤 목표를 위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한번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들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진단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X축, Y축 이렇게 나눌 건데,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죠? 수학 공부할 때. 자, 이쪽에 스스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 결심한 사람, 내부적인 이유라고 할게요. 근데 이 반대로 이제 외부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 이 정도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올드라고 할게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나이가 많은 경우, 요 Y축은 이제 어릴 때. 자, 이제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크게
조언을 드릴 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수많은 경험,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나의 가치관, 사업 철학 확립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좀 있는데 스스로 사업을 하시려는 경우는 여기도 큰 문제는 없지만 딱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하려는 사업이 어떠한 스테이터스에 있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바로 말씀드릴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근데 문제는 이쪽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좀 타의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 그게 퇴사일 수도 있겠고 동업일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린 경우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다들 시작을 하니까요. 저도 동업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서 딱 하나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면 동료의 어떤 됨됨이, 가치관, 철학 이런 거를 꼭 봐야 돼요. 가치관 이런 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뭐 팔로우 할 수 있나,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 얼마만큼 성장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어떤 마인드셋, 이게 조금 유연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어린 상황에서 자금도 별로 없이 어떤 사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단 한 번에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면 이 동료와 함께 피버팅도 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성장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성장을 반복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쪽. 자, 이런 경우에 저도 조언을 딱 한 가지씩만 드릴게요. 자금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사실 요것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자, 요런 분들은 이제 뭐 일을 하다가 나오신 경우도 있고 조금 지위가 높은 상태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오더를 내리는데 상당히 익숙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더를 내려놓고 뭐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막상 결과를 받아보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하고 약간 현타? 되게 치명상을 입게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왜냐면 내가 시간과 나의 노동력 이런 것만 잃은 게 아니라 자본을 잃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잃은 거는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쓰는데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돈을 써야 될 일이 있다면 단건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운 것들, 자, 그러다가 또 괜찮은 어떤 파트너사나 뭐 팀원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 계신 분들 중에서 큰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확신이 안 선다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차라리 좀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공평하다고 느낀 게, 어떤 상태에 있던 내가 실패라는 경험을 했으면 그 얻는 경험치의 어떤 레벨은 저는 되게 유사하다고 봐요. 자, 근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뭐 이런 상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때요? 자본을 써서 경험치를 얻어요. 결국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젊은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더 많이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큰 돈을 주고 경험치를 배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해야 될 거는 자금을 정말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어찌 됐건 지금 상태에 따라서 내가 사업을 스스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외부에 의해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린지 좀 나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상태를 나눠봤고, 그에 따라서 또 전략이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 상태라면 어떤 사업 동기를 가져야 하는지 이거를 한번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할 거는 바로 what 파트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사업의 형태인지 잘 몰라요, 생각보다. 남들은 뭐 1억씩 받고 사업한다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떤 자영업의 형태를 띠는 사업인데 스타트업 형태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약간 무모한 짓이긴 합니다. 자, 그것도 나름의 다 전략을 갖고 있어야 받을 수 있기는 해요, 요즘은. 자, 그러면 또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라고 자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사업을 하면은 자영업이고, 약간은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사업을 하려면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는 사업이 자영업의 형태를 띠는지 스타트업의 형태를 띠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파트 2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제 파트 3에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세 번째 파트, 뭐 아시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자, 다시 돌아와서 저는 어떤 척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어떤 기준을 이렇게 나누는구나 하고 저의 영상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이 X축의 오른쪽을 캐시 축으로 둘게요. 이 Y축을 밸류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Y축 밑에를
제너럴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스페셜로 할게요. 자, 근데 얘네들은 얘네는 상반되는 가치일 수 있지만 얘네 둘은 그렇게까지 상반되는 가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 단계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캐시를 추종하고 제너럴에, 자, 이런 사업 뭐죠,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자영업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캐시를 추구하는데 약간의 엄청나게 스페셜하기보단 그래도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 대표적인 예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행사, 에이전시 형태가 나의 전문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캐시를 벌어들이는 사업인 거죠. 광고 대행사, 마케팅 대행사 이런 거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내가 제너럴한데 밸류를 추구해. 많은 분들이 여기겠죠. 예비 창업자 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떠한 스페셜한 기술을 가지고 밸류를 추구해. 여기 형태가 사실상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의 의미는 되게 많지만 우선은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런 단계에서 지금 이쪽을 추구하는 게 사실상 스타트업을 한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부터 이제 맞는 조언을 드릴게요. 내가 예비 창업자야. 근데 내가 기술도 자본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하셔야 돼요?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이쪽 영역으로 속할 수 있게 빨리 뛰어 들어가야죠. 근데 요즘 사업계획서 어때요? 되게 타이트하죠. 그래서 요즘 사업계획서에서 꼭 들어가는 스토리텔링 뿐만 아니라 MVP 모델, 즉 시장 검증을 해온 상태여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제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그래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자영업의 형태, 이런 분들은 이미 검증된 수익 모델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저도 당연히 지금 자영업의 형태의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언을 감히 드리자면 이 자영업은 조금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당장 한두 달 안에 어떤 캐시를 뽑아내겠다. 이거는 사실상 너무 별로인 전략 같고요.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상권이나 어떤 누군가, 우리 고객들, 소비자한테 기억되기까지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점이면 그때 그 음식점이 거기에 있었지, 여기서 시켜 먹을 수 있었지, 거기가 맛이 있었지, 리뷰나 고객 그런 것도 생길 거고. 그래서 여기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사업을 조금 장기전으로 보셔라. 사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되게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전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겠죠. 자, 여유가 있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월세가 감당 안 될 정도로 높은 곳으로 간다던가, 아니 원가가 너무 높아서 좀 마진율이 적은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은 처음 사업할 때 지양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캐시를 추종을 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캐시를 버는 사업을 한다. 자, 그런 거면은 에이전시, 지금 제가 메인으로 하는 잡이겠죠. 자, 이런 에이전시를 처음에 하면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여러분? 영업을 따는 거예요. 결국 이 영업이라 하면 내가 어떤 가치를 증명해야만 딸 수 있는 건데, 영업을 따야 일이 시작이 되고, 이런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로 취해야 될 전략은 뭐죠?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럴 거면 우리는 90% 할인이다, 아니면 공짜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빠르게 쌓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내가 일을 시작하면 좋은 점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을 하면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스스로 아니면 우리 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겠죠. 자, 어찌됐건 이거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초반에 쌓는데 정말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여기에 드릴 수 있는 조언이고, 이쪽은 사실은 이제 라운드를 뛰어야겠죠. 어떤 시드 라운드를 간다거나 지원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너무 기술 기반의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랩그로운이라는 다이아몬드 회사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실제로 인공 다이아몬드를 천연처럼 만드는데 원가를 엄청 줄였죠. 전문가가 봐도 엄청 분간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밸류를 알아주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소비자가 등장을 할 거고, 그렇게 라운드를 밟아 가시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의 그동안의 사업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나 다른 의견이나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정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